67세에 이혼 통보받고 경비원이 된 저에게 64세 여자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말했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창피해요.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이 제게 말했어요. 영수 씨, 승진 축하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7이에요. 지금 제 직업은 아파트 경비원이거든요. 강남구에 있는 대리미차 아파트 야간 경비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67세 남자가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많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조금 달라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했어요. 35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새 아이들, 그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악착같이 일했죠. 퇴직금 받고 집에 왔던 그날이 생생해요. 여보,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혼 협의서였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없이 살고 싶어요. 충격이었죠. 아니,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제가 35년간 뭘 위해 일했나 싶었거든요. 애들은 다 컸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그럼 나는 각자 살아요. 당신도 당신 인생 사세요. 그렇게 결혼 40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파트는 아내가 가져갔고 저는 원룸을 얻었죠. 퇴직금의 반을 주고 나니 남은 돈도 얼마 안 됐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애들아, 아빠가. 아버지,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원룸에서 혼자 TV만 보면서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죠.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드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가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일이지 뭐. 그렇게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첫 출근 날 정관리소장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김영수 씨 맞죠? 나이가 67? 네, 그렇습니다. 일 힘들어요. 밤새워야 하고 입주민들 컴플레인도 많고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 소장님은 제 눈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일단 해봅시다. 박철민 씨가 알려줄 거예요. 박철민 선배님은 저보다 2살 위인 65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영수 씨,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손 보니까 일 많이 하신 손인데. 건설회사에서 현장 일했습니다. 오, 그럼 여기 관리 일도 잘하시겠네요. 잘됐다. 철민 선배님은 정말 밝은 분이었어요. 저처럼 힘든 일을 겪었을 텐데도 늘 웃고 계셨죠. 선배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죠. 여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월급도 받고
나쁘지 않아요.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데 순찰도 돌아야 하고 CCTV도 확인해야 하고 입주민들 민원도 받아야 했거든요. 한 번은 새벽 2시에 어떤 입주민이 내려왔어요. 경비원, 우리 집 보일러가 안 돼요. 지금 당장 고쳐줘요. 죄송합니다만 보일러는 제가 고칠 수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월급은 받으면서 욕설이 섞인 항의를 30분간 들어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죠. 철민 선배님이 나중에 위로해 주셨어요. 영수 씨,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 중에는 경비원을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좋은 분들도 많아요. 조금만 버텨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일에는 적응이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다가 일동 앞 벤치에 앉아 계신 분을 봤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주민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목소리가 참 차분했어요. 추운데 감기 걸리십니다. 들어가시는 게 경비원분도 추우시겠네요. 밤새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분이 제 걱정을 해주시는 게 놀라웠어요.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2달째인데 제 안부를 물어본 입주민은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일이니까요. 저는 904호 이순자예요. 가끔 산책 나올게요. 인사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순자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 뒤로 순자 씨는 일주일에 2~3번 새벽에 산책을 나오셨어요. 가끔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오시기도 했죠. 경비원분,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만 이러지 않으셔도 그냥 받으세요. 제가 마시려고 샀다가 너무 뜨거워서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고맙게 받았어요. 어느 날 밤 순자 씨가 벤치에 앉아 계시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자 씨, 왜 자주 잠을 못 주무세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밤이 무서워졌죠.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러셨군요. 경비원분은요? 아파트 경비원이시면 낮에 주무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저는 원래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은퇴하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도 더 묻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후 큰 사건이 생겼어요. 새벽 4시쯤 일동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철민 선배님, 일동 지하 2층이에요. 뭐, 불이야? 우리는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어요. 지하 2층에 도착하니 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아직 불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상황이 위험해 보였죠. 119 먼저 불러요. 네. 저는 소화기를 들고 차량에 다가갔어요. 3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각종 사고 대응 훈련을 받았거든요. 엔진룸을 열고 소화기를 분사했어요. 연기가 점점 줄어들었죠. 영수 씨, 괜찮아요? 네, 거의 다 껐어요. 10분 후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촉이 진화 잘하셨네요. 이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입니다. 아침이 되자 소문이 퍼졌어요. 관리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영수 씨, 어젯밤 잘했어요. 차주분이 고맙다고 하시던데요. 제 일입니다. 그래도 칭찬받을 일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가 또 커피를 들고 오셨어요. 영수 씨, 어젯밤 화재 진압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역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시네요. 순자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언제 알았을까요? 순자 씨도 제 이름을 아시네요. 경비실 명찰 봤어요. 김영수 씨, 멋진 이름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조금 긴 대화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대요.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고 자식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갔어요. 너무 빨랐죠. 준비할 시간도 없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도 언젠가 갈 텐데 그 전까지는 잘 살아야겠다고요. 순자 씨의 눈빛이 참 맑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순자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오셨어요. 영수 씨,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 생신 축하드립니다. 64살이 됐어요. 혼자 맞는 생일이 벌써 4번째네요. 영수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눈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했습니다. 2년 전에요. 그러셨군요. 40년 살았는데 퇴직하자마자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고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영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다음 날부터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활기가 생겼고 입주민들을 대할 때도 미소가 나왔어요. 철민 선배님이 눈치채셨어요. 영수 씨, 요즘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일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 혹시 904호 순자 씨? 선배님. 하하. 맞네. 영수 씨, 좋은 거예요. 순자 씨 좋은 분이에요.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품이 있는 분이죠.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철민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수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는데 AS 기사가 내일 오후에나 온대요. 근데 10층에 거동 불편한 할머니가 계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데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파트로 달려갔어요. 정 소장님과 다른 경비원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할머니를 업고 내려올 수도 없고. 제가 엘리베이터 좀 볼게요. 영수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기계 다루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기계실로 올라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메인 컨트롤러가 아니라 간단한 센서 문제로 보였어요. 30분 정도 점검하고 조정하니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했어요. 됐습니다. 어머, 정말요? 정 소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센서 위치가 살짝 틀어져 있었어요. 조정하니까 해결됐습니다. 대단한데요. AS 비용 50만 원 아꼈네요. 그 소문이 또 퍼졌어요. 입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히 할머니 가족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셨죠. 경비원분 덕분에 저희 어머니 병원 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경비원 한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뭐야? 갑자기 잘난 척하네.
나이 먹어서 취직했으면 조용히 있지. 튀려고 하네. 마음이 불편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일주일 후 순자 씨가 또 찾아오셨어요. 영수 씨, 요즘 소문났더라고요. 만능 경비원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경비원을 하세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요. 영수 씨는 건설 현장 소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다른 일도 찾아보셨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수 씨, 저랑 같이 산책할래요? 낮에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네, 친구로요.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낮에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순자 씨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영수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영수 씨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영수 씨는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영수 씨가 배려심이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친구라면 서로 궁금해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순자 씨는 왜 아이가 없으세요? 순자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불임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입양도 생각했는데 남편이 반대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아졌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순자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영수 씨, 혹시 저랑 친구 이상으로 지낼 생각 없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저는 영수 씨가 좋아요.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더 많이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순자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경비원이고 영수 씨는 경비원이 아니에요. 35년간 현장 소장으로 일하신 분이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아는 멋진 분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밤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순자 씨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내가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주일 후 아파트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새벽 2시 갑자기 전체 정전이 됐어요. 뭐야? 왜 불이 나가? 변전실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와 철민 선배님이 변전실로 달려갔어요. 변전실 문을 열자마자 탄 냄새가 났어요. 메인 차단기가 타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수동으로 우회 배선을 해야 해요. 선배님, 119하고 한전에 연락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전기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위험했지만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30분의 사투 끝에 임시 전력을 복구했어요. 아파트에 불이 들어왔어요. 정 소장님이 뛰어왔어요. 김영수 씨, 괜찮아요? 네, 일단 임시로 복구했습니다. 한전에서 오면 제대로 수리해야 합니다. 대단해요. 이거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침이 되자 입주민들이 모였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영수 경비원님, 어젯밤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회의에서 포상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 시설관리 부문에서도 김영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순자 씨도 연락을 주셨어요. 영수 씨,
다치지 않으셨어요?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영수 씨 답변 기다릴게요. 천천히요.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준호야. 아버지가 요즘 여자 만나신다면서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게 누가 그런 말을. 아파트 경비원이 품위 없게 입주민이랑 연애한다고 소문났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 사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준호야, 그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이미 엄마랑 이혼해서 창피한데 이제 그런 소문까지 나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는 항상 당신만 생각하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시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정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영수 씨, 입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인데요? 경비원이 입주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건 저는 김영수 씨를 믿어요. 근데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904호 입주민과 거리를 두세요. 순자 씨였어요.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순자 씨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순자 씨, 죄송합니다. 당분간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순자 씨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영수 씨, 미안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새벽 산책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일을 할 때도 의욕이 없었어요. 철민 선배님이 걱정하셨어요. 영수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순자 씨 일이죠? 제가 다 들었어요. 영수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선배님, 저는 지쳤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면 항상 뭔가 잘못돼요. 그건 영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 아들도 반대해요. 제가 순자 씨랑 만나면 창피하대요. 철민 선배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영수 씨, 이제는 영수 씨 인생을 사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요. 어느 날 밤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떠나야겠어.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그날 아침이었어요. 관리사무소로 가는데 일동 입구에서 순자 씨를 만났어요. 영수 씨, 순자 씨, 왜 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라 제가. 영수 씨, 저는 영수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영수 씨 아들은 영수 씨 인생을 살아주나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저는 남편 눈치 보며 40년을 살았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것도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고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영수 씨도 이제는 영수 씨 인생을 사세요. 제발이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보니 막내딸 지은이가 서 있었어요. 지은아.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여자분 만난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아, 이건. 아버지, 저는 찬성이에요. 뭐?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오빠는 체면만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지은이가 순자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막내딸 김지은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이순자예요.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는 평생 저희 때문에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하실 차례예요.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아버지,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제 얘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로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용기가 나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정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영수 씨,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해고구나. 각오하고 있었어요.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네, 304호 박모 씨였어요.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영수 씨가 능력이 있고 인정받으니까 시기한 거예요. 그분 아들이 다른 경비원이거든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904호 이순자 씨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나오셨어요. 순자 씨가요? 네. 김영수 경비원과는 정당한 교제 관계이며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표회의에서 결론 났어요. 영수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오히려 304호 박 씨에게 경고 조치했어요. 정말요? 그리고 영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월급도 경비원보다 50만 원 더 주고 낮에 일하는 자리예요. 저를요? 영수 씨 능력이면 충분해요. 어때요? 해보실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영수 씨가 제일 잘할 거예요. 철민 선배님이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영수 씨, 축하해요. 그날 밤 순자 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순자 씨, 감사합니다. 뭐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저를 위해 말씀해 주셨다면서요. 당연한 거예요. 영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순자 씨, 네. 저랑 정식으로 만나 주시겠어요? 저는 순자 씨가 좋아요. 전화 너머로 순자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좋아요. 저도 영수 씨 좋아요. 67, 64살의 늦은 사랑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시설관리 담당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 일하니까 순자 씨와도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순자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갔어요. 영수 씨, 저기 자물쇠 보이죠? 네. 우리도 하나 걸까요? 좋아요. 자물쇠에 이름을 새기고 난간에 걸었어요. 김영수 이순자. 영수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한 달 후, 큰아들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지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니다, 준호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아버지 여자친구분. 한번 뵙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눈물이 났어요. 시설관리 담당자가 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일은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고장난 시설을 고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김영수 담당자님, 우리 집 보일러 좀 봐주세요. 네,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이제는 경비원이 아니라 담당자님으로 불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정 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영수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인데요? 우리 아파트 시설 관리 만족도가 관리 회사 전체에서 1등을 했대요. 영수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영수 씨가 오고 나서 민원이 70% 줄었어요. 그리고 시설 고장도 예방 점검 덕분에 많이 줄었고요.
정 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본사에서 영수 씨한테 포상을 하고 싶대요. 다음 달에 시상식이 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3번은 만났어요.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냥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영수 씨 포상 받는다면서요? 축하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 능력이죠. 순자 씨가 용기를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우리 만난 지 6개월 됐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순자 씨, 저는 영수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동반자로요. 저도 그래요. 그럼 이사할래요? 같이 살아요. 순자 씨, 놀랐어요? 저는 전통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하죠. 순자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순자 씨, 제가 아직 준비가. 영수 씨는 항상 준비 안 됐다고 하잖아요.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살아요. 한 달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2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이사 날 지은이가 와줬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지은아. 순자 이모님도 축하드려요. 순자 씨가 지은이를 꼭 안아줬어요. 지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도 용기 못 냈을 거야. 이모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는 철민 선배님도 오셨어요. 영수 씨, 집들이 왔어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와, 집 좋은데요? 순자 씨 센스가 대단한데요. 넷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영수 씨, 기억나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 보이던지. 선배님,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포상식 날이 왔어요. 관리회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순자 씨와 지은이가 함께 와줬어요. 올해의 우수 시설관리 담당자상은 대리미차 아파트 김영수 담당자님께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단상에 올라가 상패를 받았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2년 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자존감도 잃었죠.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처음엔 숨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자책했죠. 순자 씨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철민 선배님, 기회를 주신 정 소장님, 그리고 순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제 옆에서 용기를 준 순자 씨.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7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관리회사에서 5개 아파트를 담당하는 수석 시설관리자가 됐어요. 주 3일은 현장을 돌며 점검하고 주 2일은 본사에서 신입 담당자들을 교육했어요. 김영수 수석님, 보일러 고장 시 초기 대응법을 알려주세요. 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건설 현장에서 35년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교육생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수석님, 저도 수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65인데. 물론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예요.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순자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수 씨,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신입 교육하는데 보람 있더라고요. 역시 영수 씨는 가르치는 일이 잘 맞아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순자 씨, 행복해요? 당연하죠. 영수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순자 씨도 요즘 바빴어요. 퇴직 교사 모임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거든요. 다음 주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독서지도 봉사 가요. 순자 씨 바쁘시겠네요. 괜찮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수 씨도 바쁘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응원했어요. 어느 주말 큰아들 준호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서 와라. 준호의 아내와 두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주들을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자 이모님, 안녕하세요. 그래, 준호야. 어서 와. 순자 씨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요즘 본사에서 교육도 하신다면서요? 그래, 신입들 가르치고 있어. 대단하세요. 67에 새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준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 행복을 방해했어요. 아니다, 준호야. 내 마음도 이해한다. 아버지가 행복하신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작은 아들 준석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이냐? 네,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순자 이모님도요. 결혼식 날 순자 씨와 함께 갔어요. 준석이가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신랑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어요. 준석아, 결혼 축하한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결혼 생활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만 했어. 근데 돌아보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너무 적었구나.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아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준석이가 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다시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69이 됐어요. 관리회사에서는 시니어 멘토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은퇴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죠. 김영수 멘토님,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입니다. 강의실에는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었죠. 여러분, 저는 67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전에는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었어요. 35년 동안 일했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혼을 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무시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하나씩 발휘했어요. 화재 진압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고치고 정전사고도 해결했죠. 그게 쉬웠나요? 아니요. 전혀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수록 더 큰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어준 선배님, 기회를 준 소장님, 그리고 순자 씨가 뒤에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용기를 준 동반자.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한 분이 또 손을 들었어요. 멘토님, 저는 올해 70인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멘토님, 저는 남편과 황혼 이혼을 했어요.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혼하고 나니 막막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좋아하세요? 예전에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남편이 돈 안 된다고 반대했죠.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이 나이에요? 네, 이 나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요.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강의 보람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정말 좋은 멘토예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순자 씨가 저한테 용기를 줬잖아요. 우리 서로 용기를 준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오후 대리미차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철민 선배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선배님, 영수 씨,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나도 곧 은퇴인데 영수 씨 덕분에 걱정 안 돼요. 제 덕분이요? 영수 씨 보니까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나도 뭔가 시작해 볼까 봐요. 선배님이라면 뭐든 잘하실 거예요. 영수 씨, 고마워요. 영수 씨가 없었으면 나도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선배님한테 배운 게 더 많은데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에 대해서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큰아들 준호네 가족, 작은아들 준석이네 가족, 막내딸 지은이까지 모두 모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 생일이에요. 큰 손주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 생일이구나. 축하한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켰어요. 소원 빌어. 손주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무슨 소원을 빌까? 생각해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있고, 화해한 자식들도 있었거든요. 지은이가 제 옆에 왔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이냐? 네, 이혼 여성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아버지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잘했다, 지은아.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며칠 후 관리회사 본사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국 시설 관리자 대회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멘토님 꼭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멘토님보다 더 자격 있는 분은 없어요. 강연날 대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순자 씨도 와서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올해 69입니다. 2년 반 전 67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실패한 인간이었어요. 퇴직했고, 이혼했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죠.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조용한 강당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어요. 경비원 주제에 뭘 안다고, 나이만 먹었지 쓸모없다고요. 하지만 제 능력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일을 해냈죠. 그 과정이 순탄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왔어요. 시기, 질투, 오해, 가족의 반대까지.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67세의 경비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의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멘토가 됐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혼하신 분, 퇴직하신 분, 자식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저도 그 모든 걸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 힘든 시간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이에요. 저는 67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과거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순자 씨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계셨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왔어요. 멘토님, 용기를 얻었어요. 멘토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멘토님, 저는 올해 72예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죽고 싶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오늘 멘토님 이야기 듣고 깨달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맞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새로 시작할게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영수 씨 정말 멋있었어요. 순자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영수 씨가 대단한 거예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순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서로 덕분이에요. 우리가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집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며 별을 봤어요. 영수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순자 씨, 감사해요. 저한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저한테 용기를 줬어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순자 씨가 제 어깨에 기대었어요. 영수 씨, 우리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해요. 그럼요. 평생 함께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저 재혼해요. 정말이냐?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잘했다, 지은아. 아버지가 67세에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저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주셔서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전화를 끊고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재혼한대요. 정말요? 잘 됐네요. 순자 씨, 우리도 결혼할까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영수 씨,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네,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순자 씨와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3개월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69과 66의 늦은 결혼이었어요.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준호, 준석, 지은이, 그리고 손주들까지. 철민 선배님도 오셨고, 정 소장님도 오셨고, 관리회사 동료들도 왔어요. 그리고 제가 멘토링했던 시니어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울렸어요. 버질로드를 걸으며 순자 씨를 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자 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단상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섰어요. 이제 신랑 신부는 서약을 하겠습니다. 신랑 김영수 씨, 신부 이순자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이순자 씨, 신랑 김영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순자 씨 손에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순자 씨도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순자 씨를 가만히 안고 입을 맞췄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피로 연장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2년 반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가족도 희망도 잃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을요. 순자 씨를 보며 말했어요. 순자 씨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고요. 오늘 저는 69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자식들을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준서가, 지은아.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지가 일만 하느라 너희와 함께하지 못했어. 세 자식 모두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남은 인생 잘 살아볼게. 박수가 쏟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객들이 집중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도 과거도 실패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사랑해요, 영수 씨. 나도 사랑해요, 순자 씨.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71가 됐어요. 여전히 관리회사에서 시니어 멘토로 일하고 있어요. 주 2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순자 씨와 함께 보내고 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 좀 밀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그네를 밀어주며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행복했어요. 순자 씨가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영수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순자 씨는요? 저도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순자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나는 71가 됐다. 2년 반 전 67세에 경비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보람 있는 일도 생기고 자식들과도 화해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오늘도 감사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계속된다.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